솔라나는 현물 탈중앙화 거래소, 그러니까 DX 시장에서는 이미 최강자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파생상품, 특히 전문가들이 주로 다루는 무기한 선물 시장에서는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솔라나의 오래된 숙제를 풀기 위해 등장한 벌크 트레이드라는 프로젝트를 깊이 파고들 텐데요. 이게 들어보니까 단순히 솔라나에서는 파생상품 인기가 없나 하는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문제의 뚜리가 사실 솔라나의 구조 자체에 있거든요. 아,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군요. 그렇죠. 현재 솔라나 기반의 파생상품 거래소들을 보면 전부 약 400밀리초, 그러니까 0.4초마다 생성되는 블럭에 모든 걸 의존해야 하는 거예요. 400밀리초요? 네, 이걸 슬롯 타임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주문을 내면 그 주문이 이 0.4초짜리 블럭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처리가 되는 거죠. 평소에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평소에는 괜찮을 수 있죠. 하지만 시장이 막 급변할 때는 이게 정말 치명적이에요. 주문이 밀려서 체결이 한참 늦어지거나 아니면 분명 화면에는 매수 효과가 있는데 막상 팔려고 하면 사라져버리는 아, 그거요. 이른바 유령 유동성 문제가 계속 터져 나왔던 겁니다. 저도 예전에 다른 DEX에서 급하게 뭘 팔려다가 눈에 보이는 가격에 도저히 안 팔려서 발을 동동 굴렀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다 유령이었다니. 결국 이건 특정 거래소 개발팀의 실력 문제가 아니군요. 바로 그겁니다. 솔라나라는 공영 도로 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교통체증 같은 거죠. 모든 팀이 똑같은 한계에 부딪혔던 거예요. 그렇군요. 바로 그 틈을 보고 아예 우리만의 고속도로를 깔아버리자고 나선 게 바로 하이퍼리퀴드였습니다. 아, 하이퍼리퀴드. 중앙화 거래소 CEX처럼 빠르다는 걸로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죠? 네, 그들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블록체인, 그러니까 L1을 만들어서요. 극소수의 검증인만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나요? 결과는 뭐 명확했죠. 속도에 목숨을 거는 전문 트레이더들이 거짓말처럼 솔라나를 떠나서 하이퍼리퀴드로 옮겨갔습니다. 결국 트레이더는 속도를 따라간다는 이 냉정한 진실을 시장에 그냥 증명해버린 셈이죠. 하지만 그건 솔라나 생태계의 일부가 되는 걸 포기한 거잖아요. 맞아요. 탈중앙화라던가 솔라나가 가진 그 거대한 사용자 기반 같은 것들을 다 버리고 속도 하나만 얻은 거고요. 그렇죠. 속도와 탈중앙화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벌크 트레이드가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죠? 왜 속도와 탈중앙화, 둘 중 하나를 반드시 포기해야만 하지? 이들은 솔라나를 떠나는 대신에 솔라나라는 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뜯어고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부에서부터 뜯어고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핵심 아이디어는 이 오더북, 그러니까 주문 장부를요, DF 수준이 아니라 아예 도시의 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검증자, 밸리데이터 레벨로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검증자 레벨로요? 네, 비유를 좀 해보자면 기존 거래소들이 솔라나라는 도시의 일반 도로를 이용했다면 벌크는 도시의 지하에 검증자들만 이용하는 초고속 비밀 지하철 노선을 새로 파는 것과 같아요. 와, 지하철 노선을 새로 판다니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그 지하철은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벌크의 설계는 그래서 아주 독특합니다. 먼저 벌크 아가베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 지하철을 운행하기 위해 특별 개조된 기관차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검증자들이 쓰는 표준 기관차가 있는데 지토라는 회사가 MEV 수익을 극대화하는 고성능 튜닝 엔진을 만들었거든요. 아, 그 지토요? 네. 벌크는 바로 그 고성능 엔진을 가져와서 자기들 거래소에 맞게 한 번 더 개조한 겁니다. 고성능 튜닝 엔진을 단 전용 기관차. 재밌네요. 그리고 그 기관차 옆에 벌크 타일이라는 매칭 엔진, 뭐랄까 객차 연결 장치를 붙여서 주문들을 처리합니다. 주문은 벌크넷이라는 검증자들만의 비상 연락망을 통해 순식간에 전파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주문 처리 과정이 솔라나의 지상 교통체계, 즉 일반적인 트랜잭션 처리 대기열을 완전히 우회한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모든 계산과 거래 체결은 지하의 초고속 노선에서 다 끝내놓고 지상에 있는 솔라나 시청에는 자, 이게 최종 결과야 하고 영수증만 딱 끊어서 보고하는 식이군요. 와, 이건 정말 영리한데요. 바로 그겁니다. 정산이라는 최종 기록만 솔라나에 남기고 가장 속도가 중요한 주문과 체결은 외부의 고속 레인에서 처리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밀 지하철을 타면 승객,
그러니까 트레이더가 느끼는 경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 솔라나 거래소들이랑 비교해서요? 세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가격 갱신 속도가 차원이 달라요. 기존에는 400ms 블럭 단위로 뚝뚝 끊겨서 업데이트됐다면 벌크는 20ms 단위로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비동기적으로 갱신됩니다. 400ms에서 20ms면 20배나 빨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시장을 훨씬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그리고 둘째는 유동성의 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령 유동성 문제가 사라져요. 아, 그게 사라지는군요. 네, 기존에는 체결 직전에 주문을 휙 취소할 수 있었지만 불크 데맥스에서는 한번 제출된 주문은 취소할 수 없는 바인딩 오더입니다. 잠깐만요. 취소 불가능한 주문요? 네, 그게 시장이 갑자기 급변할 때는 트레이더에게 오히려 족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수로 주문을 잘못 냈을 때 되돌릴 수도 없고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 사용자보다는 정말 찰나의 순간에 승부를 보는 고빈도 매매 HFT 트레이더나 기관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조건이에요. 아하. 그들은 예측 불가능성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보이는 호가에 정확히 거래할 수 있다는 그 신뢰가 모든 전략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프로들의 세계는 또 다르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차이점은 뭔가요? 바로 체결 방식입니다. 복잡한 경매 방식 대신에 기관 트레이더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공정하다고 알려진 프라이스 타임 프라이오리티 방식을 씁니다. 아, 그거 주식시장에서처럼 같은 가격이면 먼저 줄 선 사람이 먼저 사는 아주 상식적인 규칙 아닌가요?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게 안 됐다는 게 더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가장 직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이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압도적인 속도, 100% 신뢰할 수 있는 유동성, 그리고 예측 가능한 체결 방식, 이게 합쳐지면서 비로소 프로 트레이더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솔라나 위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까 벌크가 빠른 체결이랑 솔라나 L1의 느린 정산, 이 비대칭을 해결하는 구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결국 최종 정산은 솔라나의 속도를 따라가야 하는 한계가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알기로 솔라나가 곧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나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로 2020년으로 예정된 알펜글로우 업그레이드가 벌크에게는 날개를 달아줄 수 있습니다. 알펜글로우요? 네, 여러 개선점 중에서도 핵심은 거래의 최종 확정, 그러니까 파이널리티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재 한 10초대에서 100에서 150ms 수준으로 어마어마하게 단축된다는 겁니다. 150ms면 0.15초네요. 지금 벌크의 체결 속도랑 거의 비슷해지는 건데요? 바로 그겁니다. 알펜글로우가 적용되면 지하철에서 내려서 목적지까지 걸어가던 시간마저 단축되는 거예요. 와, 즉, 체결도 빠르고 정산도 빠른 완전체 인프라가 되는 거죠. 체결도 빠르고 정선도 빠르다. 이건 단순히 거래가 편해지는 수준을 넘어서는 변화입니다. 벌크에서의 내 포지션을 담보로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대치를 받거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진정한 의미의 금융 레고가 가능해지는 기반이 갖춰지는 겁니다. 와, 그렇게 되면 정말 벌크는 단순 거래소가 아니라 솔라나 디파이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모든 원대한 계획이 성공하려면 그 비밀 지하철을 운행하고 관리해줄 검증자들이 충분히 모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게 잘 와닿지 않는데요. 검증자들은 안정성이 생명인데 검증도 안 된 신생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를 쓴다는 건 엄청난 리스크 아닌가요? 고작 수수료 좀 더 벌자고 그 위험을 감수할까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벌크도 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명확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설계했습니다. 벌크의 전용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벌크 아가베를 운영하는 검증자들은 기존에 받던 MEV 수익에 더해서 벌크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즉 테이크어피의 일부를 나눠받게 됩니다. 수수료를 나눠준다. 얼마나 매력적인 수준이죠? 팀의 추정치에 따르면 연 1에서 2% 정도의 추가적인 APY, 즉 연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 1~2%요?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스테이킹 수익률 0.1% 차이에도 민감하게 움직이는 검증자들의 세계에서는 상당한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겠네요.
더 많은 검증자들이 참여할수록 지하철 노선은 더 촘촘해지고 안정화되겠죠. 그러면 더 많은 트레이더가 유입되고 수수료 수익은 더 커지고 다시 더 많은 검증자들이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 즉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연 1, 2% 추가 수익이면 확실히 구미가 당기겠네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리스크, 그러니까 주문 순서의 공정성 문제와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특정 검증자가 더 많은 수수료를 벌기 위해 지하철 운행 순서를 조작할 유인이 생기는 건 아닌가요? 예리하십니다. 그게 바로 벌크가 앞으로 증명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이론은 훌륭하지만 실제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이 복잡한 시스템이 과연 안정적으로 버텨낼 것인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자들 간의 주문 순서가 공정하게 처리된다는 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보장하고 외부에서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과연 목표로 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거대한 자금이 정말로 솔라나로 유입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시장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하이퍼리퀴드와의 경쟁도 피할 수 없겠고요. 그렇죠. 같은 문제를 두고 한쪽은 밖에서 우리만의 길을 닦는 해법을, 다른 한쪽은 안에서 비밀 통로를 파는 해법을 내놓은 셈입니다. 결국 속도와 사용자 경험에 민감한 트레이더들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지켜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크의 도전은 솔라나 생태계 전체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구조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솔라나는 역사상 처음으로 속도를 위해 탈중앙화를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프로 트레이딩 인프라를 갖게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건 솔라나에 또 하나의 덱스가 생기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솔라나라는 도시에 새로운 금융 중심지가 들어서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이건 단순한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인프라의 혁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오더북 같은 핵심 기능을 D앱이 아닌 검증자 레벨에서 처리하는 이 모델이 성공한다면 과연 거래소 말고 다른 분야에도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른 분야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수천 명의 유저가 동시에 아이템을 거래하고 스킬을 사용하는 블록체인 게임 같은 분야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의 근본적인 설계 방식을 바꾸는 신호탄이 될지도 모릅니다. 블록체인 위에서 실시간 MMO 게임이 가능해지는 세상이라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